핵심 정리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한번 경제론 부분을 체계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론 부분의 체계도 한번 다시 한번 처음 펴보세요. 경제론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수요예요. 수요. 쭉 앞쪽에 보십시오. 체계도 왼쪽을 보시면 수요가 있어요. 경제론의 수요.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 자, 수요가 제일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그럼 그거하고 짝을 이루는 게 공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게 균형.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탄력성. 탄력성도 4개를 얘기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경제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파트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중에서 시험에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 경기 변동의 특징 정도만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그냥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경제론의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틀이 됩니다. 근데 시장론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효율적 시장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대 이론, 그 지대 결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대 결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니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도시 공간구조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 둘은 단핵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소도시, 중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동산의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니까 사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두 번째, 시장의 균형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바뀌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럴 때 가격의 변화율은 원인이고 자극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결과이고 반응입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경우는 반응이 큰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경우는 반응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수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도 똑같아요. 여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이 되는 걸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데 이때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크며 적을수록 작아집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게 탄력적,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 탄력성이 적어지는 게, 작아지는 게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 이건 탄력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다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필수재는 가격이 올라도 양을 많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되고, 사치재는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여기서 필수재는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거고 사치재는 사치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번째, 부동산의 임대료 총 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량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면 임대료 총 수입이 되겠죠. 곱하기는 앞뒤를 바꿔도 됩니다. 임대료 곱하기 시장의 수요량 해도 괜찮고 시장의 수요량 곱하기 임대료 해도 괜찮고 그것은 사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떻게? 시장의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임대료라고 합시다. R로 표시할게요. 임대료니까.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가 한 단위당 500원이고 수요량이 10개면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 해서 500원 곱하기 10단위면 이렇게 곱해진 면적 5,000원이 임대료 총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10번째, 수의 소득 탄력성은 분자값이 수요량 변화율이면 분모값이 소득의 변화율이니까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죠. 다른 말로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 되어지겠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은요,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연간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 한 재화는 Y재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재화 Y재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연간 재화를 X재라 합시다. X재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 X 가격 변화율분의 Y 수요량 변화율을 교차 탄력성이라 하는 거죠.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서 1.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런 말 없이 이런 경기 변동은 무슨 변동이죠? 순환 변동, 순환적 변동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어떻게죠? 길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얼마죠? 8에서 10년.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얼마죠? 17에서 18년. 약 2배가량이 길죠.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 타성기간이란 부동산의 경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며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라고 했죠.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란 말은 일반적으로란 뜻입니다.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곧이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거죠.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경기 회복이 느리고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느리다.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순환의 네 국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상향시장 다음에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렇게 네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있죠. 다시 순서가 만약에 상향부터 해봅시다. 상향,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하향, 회복 이런 순서로 네 가지 국면이 반복되어지고요. 거기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에서 수축 국면은 하강 국면인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빠지는 하강 국면에서는 당연히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확장 국면은 상승 국면으로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여덟 번째, 부동산 경기에서 수축 국면에서는 하강 국면이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주안점이 매수인 중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매수인이 거래를 미루려 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상승 국면인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거래를 미루려 하니까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인 매도인 중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거래 성립을 위해서는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 신경 써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다 보다 중점 두어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BBB 수,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지수. B자 붙은 거 세 개.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수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리고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거래의 이렇게
매매 기간 할 때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자,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 거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단기적 거래가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봐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으면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을 가질까? 비탄력적이고 아예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수직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늘릴 수 없고 가격만 올라가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왜곡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올 거다? 장기적으로 왜곡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땡 틀렸네 이렇게 아셨죠? 예, 그런데 그런 게 다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제가 답도 알려준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제가 자원 배분 기능 이랬어요.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한다 그랬죠? 교환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가끔 못한다.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한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셋으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하죠. 그렇다면 5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 가격에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게 뭐게요? 무슨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나오면 아 맞다 하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므로 새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여기서 공표된 정보란 어떤 정보? 과거와 현재의 정보. 이거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게 미래의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성할 때 맞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우선 첫 번째,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 요이니까 유량이고 저량이고, 유량 플로우 개념이고,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으로서의 토지의 가격이므로 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량은 부증성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지대 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던 거죠.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결정짓고 지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핵심인 거죠. 세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없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리카도의 이야기죠.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튠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튠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단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몫이 작아져서 지대는 하락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하락합니다.
다섯 번째, 아론수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등장하는 키워드가 최대, 최고. 최대는 가장 많은이고 최고는 가장 높은이고, 그래서 최고의 지대 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이 자리에 최소가 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최소 넣으면 글자 딱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 기출에 그렇게 나왔어요. 잘 체킹하시고. 여섯 번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이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짝 여기다 높은 고소득층으로 살짝 바꾼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잘 체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동종이 같은 종류예요. 동종의 활동은 그러니까 유사활동이죠. 유사활동은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집적 이익은 모이면 유리한 거죠.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고, 이종의 활동들은 이질 활동입니다. 얘네들은 같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모임은 불리합니다. 모임은 불리한 걸 집적 불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이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것이죠. 떨어져서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종 활동은 모여서 입지하면서 핵으로 발전하고, 이중 활동은 떨어져서 입지하면서 각각 핵으로 발전해서 다핵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 번에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계속해서 본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계속 본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하시는 건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들지만 반복은 또한 지겨움도 만듭니다. 그 지겨움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취합니다. 시험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이 꿈이에요. 35회 시험이 꿈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꿈 말고 꿈 넘어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한 다음에 나는 어떤 공인중개사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꿈 넘어 꿈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꼭 돌아오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차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